네,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AI 시대의 교양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요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양교육의 영역 확장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AI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모든 영역에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양교육의 모든 교과목에 즉 AX 통합교양이 필요하다. 그 AX라는 것은 AI의 전환인 거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모든 영역에 우리가 AI 리터러시를 다루면 좋겠다. 즉 우리가 AI 리터러시라는 것은 AI의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윤리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죠. 즉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교양에서는 함양해 줘야 된다. 즉 AI가 정보를 생성하는 시대에서 우리 특히 교양은 AI 접근의 형평성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야 된다. 이것이 교양 교육에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영국 옥스포드 대학은 그 작년 9월부터 모든 교직원들한테 그 챗GPT EDU 버전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로 인한 어떤 학력의 격차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학교에서 이런 형평성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통합 교양을 우리가 실천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컨텐츠를 연계하고 컨텐츠를 재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단일 학문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 흐름 설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문학적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고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며 과학기술적 이해를 통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한번 컨텐츠를 개발해보자 라는 것이죠. 즉 그 왜 사유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과 방법과 실천 방안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AI 시대의 교양 교육은 인간과 AI를 연결하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양 교육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AI 윤리, 글로벌 불평등, 고령화 등 현실 문제를 중심으로 복합학으로서의 교양 교육을 한번 설계해 보자는 것이죠. 즉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질문하고 해석하고 여기서 행동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양교육의 이게 정체성이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교양교육의 정체성에서 좀 더 강조하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행동하는 능력을 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교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하는 강의실을 만들고 평가하는 방법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그 복합학으로서의 교양학의 좋은 사례가 저는 이 총균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한 거의 30년 돼가죠. 이 책이 나온 지가. 이 책을 쓸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흑인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그 뉴기니에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갔을 때 그 뉴기니에 있는 그 흑인 청년이 제러드 다이아몬드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고민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총균세로 집약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총균세와 같은 그러한 복합학으로서의 교육을 우리가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즉 지금 AI 시대의 교양 교육은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AI가 만들어내는 지식을 비판하고 해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식 문화와 교육을 갖추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과목 개발과 교육과정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이 진보하는 전환점으로 AI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담고 있는 어떤 가치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공유하는 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AI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즉, 인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AI를 그 순간의 하나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러한 전환이 가져온 문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공유하려는 문화적 태도와 실천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얘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양교육의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고를 바꾼, 인식을 전환시킨 네 가지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와 도전, 혁신으로 이뤄낸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아담과 이브의 사과. 다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그 아담과 이브의 사과는 그 유럽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그 헤브라이즘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서양의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의 근원이 됐죠. 이 뉴턴의 사과는 계몽주의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잔느의 사과. 전통 회화의 관습을 깬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세잔느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잔느의 사과에 인해서 이제 추상 예술이 되고 피카소가 나오고 현대 미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 세잔느의 사과. 뭐 이렇게 사과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사과, 뭐 IT 혁명을 이끌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렇게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네 개의 사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인식의 전환을 한 그러한 상징적인 순간들입니다. AI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즉 AI 시대에 이 사과, AI 애플이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는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AI 애플. AI 사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것도 역시 인식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양교육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즉 AI 사과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AI 사과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어떻게 보면 기술의 위임하고 재구성하는 전환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AI 사과를 한입 배워본 학생들에게 교양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책임과 미래를 함께 성찰할 기회를 우리 교양교육은 부여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교양교육은 그 책임과 미래를 함께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린 누구인가? 우린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미래를 함께 성찰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AI 시대의 교양교육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성장하느냐, 그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즉, 기술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이 세 분이 타셨는데요. 이 한 분이 조엘 모키르 교수님입니다. 경제사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이분은 기술 진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즉 지식의 개방성, 제도적 환경, 경쟁 구도가 바로 그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동력이다, 필수 조건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다음에 이 두 분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은 필립 아기용 교수님과 그다음 피터 호위트 교수님, 이 두 분이 같이 그 창조적 파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창조적 파괴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 혁신이 낡은 기술을 대체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학적 모델로 이제 정말 증명을 한 것이죠. 이 내용이 즉 우리 사회가 성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개방성,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경쟁 구도가 되면서 그렇게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 사회를 성장시킨다. 즉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노벨상 위원회가 만든 그림입니다.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니고요. 노벨상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요. 즉, 그 이 앞에 분들은 뭘 보여줬느냐?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무엇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냐라는 걸 보여줬죠. 이 과거 1300년대부터 보면은 이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죠. 이때는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농경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쟁기라든가 그러한 풍차라든가 이러한 것이 테크놀로지죠.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있었다 라도 1인당 GDP는 1000에서 2000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의 역사를 바꾼 인쇄술혁명,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쇄술혁명, 그다음에 과학혁명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어떤 성장을 유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그 농경사회에서는요. 그렇다면 언제 성장이 일어나느냐? 바로 지식이 연결될 때 그 사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혁명은 바로 지식이 연결된 그러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 과학혁명과 인쇄술혁명과의 차이점입니다. 산업혁명은 그러한 다양한 지식이 연결된 것이고 그것은 그 과학혁명의 다음에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계몽주의 덕분에 그러한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지난 200년간 영국과 스웨덴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GDP는 1000달러, 2000달러, 요 1000에서 20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면 벌써 이 동그라미가 하나 늘었습니다. 10,000달러에서 40,000달러, 50,000달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후에 1825년에서 2022년까지 이와 같은 그 지수적인 성장,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일어났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지식이 연결된 그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평균 그 성장률이 무려 1.5%에서 2%까지 매년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연평균 2.5% 성장률이 2% 정도라는 것은 한 35년마다 그 GDP가 2배로 뛰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도 증기기관에서 전기, AI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 혁신이 축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런 기술 혁신이 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작동한다라는 어떤 사실, 그 현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작동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왜 작동하는지 아는 것은 바로 과학적 설명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실용적 지식, 처방적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prescribe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prescriptive knowledge는 우리가 처방적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왜 그런 특정 지식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그 원리가 뭔지 즉 과학적 이해가 수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즉 노하우 우리가 그거를 보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양교육에 추구하는 게 바로 보편 지식 아닙니까? 즉 특정 지식과 보편 지식이 같이 맞물려서 두 개가 같이 성장할 때 두 개가 같이 상호작용할 때 그 사회는 성장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상호작용 구조가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혁신이라는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기술과 제도를 대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아까 우리에게 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그 AI 시대의 교양 교육은 그 컨텐츠 측면에서 통합 교양을 해야 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합학으로 나가야 된다. 거기 그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러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지식을 그 서로 융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식과 그 기술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러한 그 실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문화적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그림도 좋고요. 그래서 AI 시대의 창조적 파괴는 뭘까요? 즉 AI가 만들어내는 지식을 우리는 비판하고 해석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교양 교육에서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해야 됩니다. 즉, 이 지식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즉, AI가 만들어낸 지식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이 판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의 판단은 인간의 사고를 강화하는가? 혹은 약화시키는가? 우리는 AI의 편향성과 윤리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가? 이 AI가 만든 지식은 공유되고 검증 가능한 지식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AI 시대의 교양 교육이 고민해야 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교양 교육은 뭘까요? 교양 교육,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 성장의 장이 돼야 됩니다. 즉 지식의 확대와 전환이죠. 혁신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 실천적 학습과 적용 중심, 융합적 탈경계적 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교양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의 확대와 전환, 지식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한 방향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응용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이제는 그만이다. 우리가 이것이 사고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건 실천, 응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교양교육에서 배양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혁신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사실 폐쇄된 사회는 절대로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고정된 방식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몸에 익숙한 그러한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지식과 실천의 상호작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저는 좀 더 확대해서 그 특정 지식과 그 다음에 보편 지식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 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적 태도, 변화하고 적응하는 지식 공간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그 수업 방식, 교육 방식, 그것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적 학습과 적용 중심. 즉, 지식과, 어떻게 보면은 지식과 실천,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과 실천. 그래야 변화 가능성의 학습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제는 지식의 실천을 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 적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교육이 변한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의 교양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융합적 사고, 탈경계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야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를 지향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복합학으로서의 융합, 그래서 제가 총균세, 제러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와 같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 그러한 이제 선진 문물이겠죠. 그러한 선진 문물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수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 교양 교육은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리터러시와 인간 중심 역량을 결합한 교양 교육을 실천해야 된다. 아까 이거는 어디서 얘기했었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얘기입니다. AI 리터러시, 그다음에 인간 중심 역량을 결합한 교양 교육을 실천하자. 교양 교육은 단순한 교과의 집합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사고와 행동, 기술과 가치가 교차하는 지적 상호작용의 하나의 장이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천, 사고와 행동, 기술과 가치가 교차하는 지적 상호작용의 장이 교양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이죠. 즉 AI 시대의 대학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인간의 사고력, 윤리적 성찰, 그다음에 문화적 포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교육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의 대학은 정말 교양교육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정체성은 그 대학이 구현하고 있는 교양교육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학의 미래는 교양교육의 재설계에 달려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강의실에서 어떤 교수입니까? AX,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적절한 학습 설계를 하고 있나요? 적절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평가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특히 교양교육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가치를 적극 알리고 있나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는 대학에 이것을 적극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 시대 우리 대학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진보 속에서 학생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질문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양교육을 재설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은 과거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우리는 AI 사과라는 그러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AI 사과를 한 입 먹었어요. 우리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2026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 선생님께서 제 말씀을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귀한 겨울방학 동안 이 귀한 시간 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요거 한 장을 더 넣습니다. 넣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주로 강의 시간에 많이 쓰는 책들인데요. 저는 최무영 교수님의 물리학 강의, 그 다음에 과학산책, 저는 통합과학입니다. 과학산책, 자연과학의 번주고, 이건 통합과학 얘기, 생각하면 과학자처럼, 생각한다면 과학자처럼 양적 추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양적 추론에 대한 책, 요건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 두 가지 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케일, 팩트풀리스.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줄까? 즉 이러한 책들은 데이터 문해력을 키워주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을 강의할 때 이 두 가지 책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의 데이터 문해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이후의 세계 책을 읽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요거는 그 제가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화학 쪽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잘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피엔스, 총균세, 그 다음에 이제 빅히스토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정한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이 실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경제 얘기를 꼭 들려줍니다.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경제와 연결해서 그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넛 경제학
일부를 따서 제가 강의에 반영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산업혁명이 뭐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쇄술혁명, 과학혁명,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산업혁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리더는 이런 정도의 물리학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최무영 교수님의 또 물리학 얘기, 또 세컨드 두 번째 버전인데 너무 제가 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가지고 강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